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백만장자 130만 명입니다. 재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백만장자가 한국에 이렇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미국 돈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억 7,5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무려 130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20만에서 30만 명대였는데 2020년 들어서 100만 명대로 늘었고요. 2022년에 125만 명, 지난해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백만장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그간 부동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 가치의 상승, 그리고 원화 강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세계에서 가장 백만장자가 많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네,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백만장자는 약 6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는 2,300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 세계 백만장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위인 중국보다 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3위부터 6위까지 보시면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의 백만장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네. 한국은 10위로 나타났고요. 달러 강세 속에서 미국인의 순자산 가치가 급속하게 늘면서 미국에서는 하루 1000명꼴로 백만장자가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래프를 보니까 미국이 압도적이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형 하나에 2억 원. 어떤 인형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건가요? 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라부부라는 인형입니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눈에 죽은 깨, 뾰족한 치아가 특징인데요. 일부 한정판은 중국 경매에서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고요. 유럽, 중동 이런 곳에서는 매장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네. 라부부는 2015년에 홍콩 작가가 만들었는데 현재는 중국 업체 판마트가 판권을 인수해서 팔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모르게 하고 파는 블라인드 박스 전략에 유명 연예인들의 인증샷까지 더해져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라부부를 파는 판마트의 주가도 치솟았습니다. 홍콩 달러로 272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한 달 동안 40% 가까이 급등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인형의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고요? 네, 정확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중단된 건데요. 사람이 너무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게 판마트 코리아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 명동 매장에서는 구매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온라인에서 되파는 가격, 리셀가는 더 올랐습니다. 한정판 거래 플랫폼에서 이달 라부부 거래액이 한 달 전보다 120% 넘게, 1년 전보다는 무려 7000%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원가는 12만 원짜리인데 13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라부부 재테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희소성과 SNS 기반의 팬덤, 또 유명인 마케팅이 결합된 결과인데 너무 과열됐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앞서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추가 상생안을 내놨는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배달앱 업계 1위죠.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0원 이하로 주문을 하게 되면 업주가 내야 하는 앱 수수료가 0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주문액이 적을수록 업주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합쳐서 업주 부담이 40%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중개 수수료 면제 조치가 나온 겁니다. 네. 이 밖에도 우한 형제들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주문해도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고요. 업주와 라이더 직접 소통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개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생색내기용이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00원 이하 배달 주문이 많지는 않아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을 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올해 2월부터는 매출에 따라서 2%에서 7.8% 정도로 이 수수료를 낮추는 요금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배달비는 오히려 매출에 따라서 최대 500원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서 점주들 부담이 여전했습니다.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가게들도 늘어났고요. 업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한 점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달 요금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내륙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예보가 됐는데요. 장마철에 알아둬야 할 자동차 보험 관련 팁을 준비하셨다고요? 전해주시죠. 네,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에 차량 단독 사고 손해 특약이 가입돼 있어야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차했는데 차가 침수가 됐거나 태풍이나 홍수로 차가 망가진 경우, 또 물이 불어난 도로를 지나다가 차가 고장난 경우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 그러니까 주차 금지 구역이나 통제 구역, 침수 위험 지역에 불법 주차했다면 보상 어렵습니다. 예. 또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 대상 아닙니다. 또 차체가 아닌 차 안에 있던 소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보험 특약을 좀 확인하시고 특히 위험 지역 주차는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